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3시 반 코너인데 오늘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카불 상황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뉴스 듣고요, 처음에. 네. 이게 그렇게 빨리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 11일까지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사실 탈레반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지난 20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탈레반은 장악 지역만 줄었을 뿐 완전히 소탕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 철수가 시작되자마자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영토를 수복해 나가더니 현지 시각으로 15일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대통령 군까지 접수하면서 전쟁 끝났다. 종식 선언과 함께 승리를 선포를 했죠. 예. 자, 이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즈음이 처음에는 미국 대사관이 이게 평화적으로 절차적으로 이제 철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4,200여 명의 엄청난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급하게 뭐 기밀 문서 태운다, 폐기한다, 예. 뭐 그러더니 갑자기 도피 소식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 서방 국가들도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급히 대피를 했고요. 예. 자, 공항에서는 지금 아프간을 떠나려는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이 몰려들어서 말 그대로 아비 규환의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미군 군용기에 무작정 매달리다가 추락해 사망을 하거나 예. 또 미군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이륙을 위해서 총격을 가하면서 사망한 사람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도 그래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대사관도 예. 이 미군 군용기로 제3국으로 피신을 했는데요. 교민 한 명이 현지 예. 업체와의 계약을 이유로 떠나기를 거부해서 대사를 비롯해서 직원 3명이 설득 작업을 벌여서 겨우 항공기에 탑승을 시켰는데요. 예. 현재 카불 공항 내에 모든 군용기나 여객기가 다 운항이 금지된 상황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활주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떠나지는 못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딱 한 명 교민이 남았는데 항공기가 이제 이륙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아직 현지에 남아 있다. 그리고 아까 그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급히 네네. 뭐 하는 것들을 폐기하는 상황인지 그 TV 영상을 봤더니 검은 연기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더라고 보니까요. 네, 뒤에서. 며칠간 급하게 계속 그 예. 철수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예. 제가 봤을 때 미처 제대로 다 정리도 못하고 대사관이 급하게 빠져나온 것 같아요. 워낙 예.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카불이 빨리 점령당하는 상황을 미리 이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네. 미국이 오판을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유출된 미국 정보 당국의 보고서에서는 수도 카불은 수주 안에 함락되고 예. 그래도 정부는 90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문제는 카불이 그보다 그러니까 미국의 판단보다 훨씬 빨리 함락이 됐고 미국 철수 시작 후 고작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이 예. 아프간 정권을 다시 장악하는데 예. 그리고 사실 최신의 미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프간 정부군들이 네네. 탈레반과의 교전은 고사하고 지레 도망을 치거나 항복을 하는 사태가 잇따랐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평화협상이 2018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평화협상의 당사자로 미국이 지정한 사람이 아프간 정부가 아니라 탈레반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프간 정부는 평화협상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탈레반이 미국과의 평화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자마자 이미 지난해부터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간 정부군과 그리고 지자체를 돈으로 매수해서 예. 어느 정도는 탈레반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붕괴는 예상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을 보니까 네네. 이제 교전도 거의 지금 없이 지금 탈레반이 카불까지 들어왔다. 네. 이런 상황인데 교전까지 없었다는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예. 아프간 정부군이 그러면은 예. 지난 20년간 그래도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을 했던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많이 이제 오해를 했던 부분이고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물론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그동안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 지난 네. 20년간 아프간 정비를 우리가 했고 정부군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 그 어느 나라보다 유능한 군대 만들어놨다. 그래서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아프간 정부군이라고 하나로 묶인 그 세력들 안에 예. 굉장히 다양한 군벌 세력들 그리고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군에 들어온 이유와 파벌이 제각각인 정부군을 제대로 통합하는 것부터 사실은 실패를 하지 않았느냐. 게다가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으로부터 나오는 막대한 지원금을 정부군 쪽에서 많이 빼돌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빼돌린 돈이나 무기를 가지고 수시로 발생하는 탈용 문제까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부군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탈레반의 정확한 숫자도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언제든 이익에 따라서 정부군과 탈레반을 오가는 군벌 세력들도 많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군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예. 그래서 오늘날의 패배는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까지 아프간 국가 안보에만 102조 원 가량이 투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프간 정부와 아프간 정부군은 무기력하고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부패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이 최고가 무기인 블랙호크 그리고 미군 군용 지프자인 험비, 적외선 야간 조준기, 기관총, 박격포, 대포 등 미국이 제공한 거의 대부분의 장비를 포함해서 아프간 정부군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와 장비들을 거의 대부분 다 탈레반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요. 최소한 그 대통령궁 쪽 안팎에서는 교전이 일어나곤 하는데, 네, 근데 아마 이것도 아마 없었던 것 같고 보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네. 대통령 그리고 그 도피를 했는데 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평화 협상이 진행될 때요. 탈레반은 지금의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우리는 평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럼 미국하고 탈레반하고 처음에 협상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협상이 끝난 이후에 탈레반하고 아프간 정부가 앉아라 평화 테이블에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카타르 도하에서 최근까지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협상과는 또 별개로 탈레반이 침공을 계속해서 했던 건데요. 이 아프간 정부 측에서는 이미 이 탈레반의 기세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겉으로는 국민들한테 아프간 보안군이 지킬 능력이 있다. 안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했던 아슈라프 간이 아프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자신의 부인과 측근 인사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처음에는 어느 나라로 갔는지조차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정확한지는 알 수 없고요. 일단 도피한 직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계속 카불에 남아 있었으면 유혈 사태가 촉발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피를 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예. 사실 이 국민들이 왜 분노를 했고 사실은 탈레반에 당황을 하고 있냐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을 이슬람 극단주의 율법으로 잔인하게 지배했던 탈레반의 끔찍한 통치를 사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특히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탈레반 정권 하에 아프간은 말 그대로 암흑이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 진출 금지됐고요. 또 온몸을 뒤덮는 부르카 의무 착용 부르카. 그리고 그리고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남성 보호자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수많은 정책들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공포는 지금 현재도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사실 탈레반의 공격을 피해서 많은 아프간인들이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겨졌던 카불로 몰려들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카불도 함락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안위도 장담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프간 전체적으로 320만 명 정도가 난민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이 인근에 있는 파키스탄과 이란뿐만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탈출하는 난민의 수는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대통령이 피신할 때 그 돈가방 들고 엄청난 양을 챙겨서 가다가 네. 그 헬기 다 싣지 못하고 뭐 그런 보도도 나왔죠. 예, 결국은 할줄에 남겨놓고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아프간 정부는 사실 이게 2014년에 사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2019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거가 제대로 안 치러졌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엔을 비롯해서 미군이 중심이 돼서 세운 정부였고요. 예. 근데 그 정부로 들어가는 수많은 국제사회의 지원금이 제대로 국민에게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 측 인사들이 그 돈을 많이 착폭했다라는 얘기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무려 20년간 미군이 들어가서 주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탈레반 정권 시절이나 이 미군이 들어와 있던 20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탈레반이 들어와서 다시 더 끔찍한 인권 탄압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다라는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르카 같은 경우 이거 안 입고 다니면 이전에 그 뭐라고 하죠? 폭행을 당하고 그런 맞습니다. 일이 예, 많았다고 그냥 하던데. 예,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폭행당하는 예. 게 너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또 그 갑자기 또 부르카 이거 구하려고 지금 하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 지금 거의 4천만 명에 육박한 아프간 인구 중에서 예. 미군이 들어가 있던 시기가 20년이잖아요. 예. 그 사이에 태어나고 사실은 그 사이에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탈레반의 지배를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미군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에 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탈레반이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할지도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세만 세시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